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무난하게 풀었던 거고요. 풀이 방식이 똑같죠. 단열판 제거하면 금속판에서 전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서 열량이 빠져나오고요. 네, 그래서 온도랑 그 다음에 내부 에너지 구하면 이 차이까지 엔트로피 변화까지 똑같죠. 네, 이것도 사실상 거의 똑같은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전 문풀 통계 2강식 두 번째 문항에 다뤘던 거고요. 다른 비슷한 것들도 많이 다뤘어요. 섞는 것도 다뤘을 거고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문제는 가군능력 스페이스 구면조 표육의 구면조 함수죠. 구면조 함수에서 가군능력 스페이스인데 파동 함수라는 건 규격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를 만족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3분의 1 더하기 6분의 1 더하기 a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a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느냐? 자, a는 루트 2분의 1 쓰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확률 스페이스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뭐 크게 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A는. 근데 보통 A를 뭐 플러스 마이너스 되냐 여기 복소도 들어가도 되고요. 다 들어가도 되는데 여기서는 그냥 양수 취급을 해주는 게 거의 대부분 그거기 때문에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해도 상관없어요. 그것도 답입니다. 아셨죠? 틀린 거 아니니까. 자, 그리고 Z축 기대값을 구하라 그랬죠? 네. 기대값은 어떻게 돼요? 얘는 자, 기대값은 요거 따라가죠. 이거. 네. 그래서 확률 얘는 시그마에다가 확률 곱하기 얘는 ml 하바니까 네. 그거 하면 되죠. 자, 확률이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3분의 1에다가 하바 더하기 6분의 1에다가 마이너스 하바 얘는 0이죠. 마지막 건. 네. 그러니까 3분의 1, 6분의 1 빼면은 얘는 6분의 1 하바가 됩니다. 네. 크게 의미 없죠? 너무 쉽죠? 네. 가군능량 구면조함수 하는 거는 많이 다뤘었어요. 더 어렵게도 많이 다뤘고요. 하는 거. 네. 해가지고 우리가 뭐 LZ 하바가 될 확률 같은 경우는 이것도 이렇게 다 다뤘고요. 하는 거. 네. 또는 더 크게 다뤘었죠. 네. 그리고 해밀턴양 얘는 구면조함수 이렇게 있을 때도 L의 제곱 이것도 다루고 다른 것도 다 다뤘어요. 그렇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렌즈도 너무 무난하게 나와버렸어요. 네. 큰 어려움 없이 푸셨을 텐데 자 볼게요.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렌즈는 부호가 되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자 바로 들어가면 12분의 1 더하기 얘는 6분의 1이라는 거는 F분의 1이죠. 양수가 돼요. 볼록 렌즈 같은 경우는. 그래서 F분의 1이라는 거는 얘는 12분의 3이 되는 거기 때문에 4분의 1이 돼요. 그래서 F라는 거는 단위는 웬만하면 써주세요. 안 쓰면 틀렸다게 버리면 큰일 나니까. 그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얘가 2분의 1이죠. 이것분의 이거니까. 네. 그래서 자 그러면 볼록 렌즈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실상이 생기려면 얘 초점 밖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상이 이렇게 맺혔어요. 여기에 EH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4배라 그랬으니까 여기에 2분의 1H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네, 4배가 되죠.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가 몇 cm냐면 여기 6cm가 되고요. 여기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 D가 돼요. 그럼 여기가 D-A죠. 그러니까 A를 여기 A라고 할까요? 여기 B라고 하고 A가 D-6이 돼요. 그런데 얘가 양수값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렇게 이쪽에 생기는 거기 때문에 실상이. 그렇죠? 네. 그래서 커지는 거기 때문에 얘는 실상이 돼요. 뒤집어져 있으니까 실상이죠. 허상이라면은 얘는 넘어가야 되는데 얘가 안 넘어가 있어요. 실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상이 여기 있다고 알려줬죠. 자, 그러면 4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B라는 거는 4에다가 D-6이 돼요. M2라는 거는 4배죠. 이거에다 이거 이렇게 하면. 네. 그래서 D-6분의 1 더하기 4에다가 D-6 4분의 1이 돼요. 그렇죠? 네. 이거 통분하면은 4에다가 D-6에다가 5가 되죠. 네. 4 날리고요. 그러니까 D-6은 5가 되는 거니까 따라서 D는 11cm가 답입니다.
순서대로 써주셔야 돼요. 4cm, 6cm 쓰면 큰일 날 수 있어요. 자, 11cm 쓰면은 F는 4, 초점, 각각 순서에 맞게 써주던가, F는 뭐, D는 뭐, 이렇게 언급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안 그러면은 안 될 수 있어요. 네, 이것도 뭐, 다 다뤘던 거고요. 네, 다뤘던 거죠. 렌즈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 얘는 이제 허상으로 넘어간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이 있으면 허상이고, 초점 안에 들어온 거죠. 네. 얘 같은 경우. 근데 얘가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겼으니까 실상 그것만 좀 잘 파악하시면은 크게 무리 없이 풀 수 있어요. 알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충격력이 작용했죠. 충격력. 자, 충격력 곱하기 시간. 얘는 어떻게 돼요? 충격력. 자, I가 돼요. I, 벡터죠, 이것도. F, DT인데, 얘는 델타 T로 줬으니까, F, 델타 T 이렇게 쓸게요. 자, 이거 충격력이고, 이게 충격량이에요. 충격량이라는 거는 운동량, 변화량이에요. 벡터식이에요. 네, 벡터식. 그대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자, I라는 거 운동량 변화량이니까 1kg라고 했어요. 1kg. 그러니까, 단위를 잠깐 지우면, 이거에다가, 20에다가 이거 벡터로 쓰면 되죠. 코사인, 사인. 네, 그래서 20에다가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루트 3 이렇게 쓰시면 돼요. 1kg니까. 그렇죠? 자, 이거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5, 넘어가면 10이니까 얘는 10, 10 루트 3이죠. 네. 마이너스 5에다가 얘는 마이너스 10 루트 3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얘는 밖으로 빼면, 자, 5 밖으로 뺄게요. 뭐 그대로 하셔도 되는데 마이너스 5에다가 얘는 1,2 루트 3이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크기, 네, 이거 크기 구하면 되죠. 따라서 5에다가 루트 4, 3, 10이니까 13인데 단위를 주시면 돼요. 단위. 얘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크. 왜냐 운동량 단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쓰셔도 되고 뉴턴 초 쓰셔도 돼요. 예, 알겠죠? 단위 있어야 돼요. 없으면은 왜냐면 없으면 맞다 해줍니까? 출제표를 안 까니까 저도 확답을 못 하겠어요. 맞다 해줄지 관대하게 채점하면 맞다 해주겠죠. 하지만 이게 단위가 없을지, 만약에 출제 지침에 단위가 없으면 0점 처리한다 해버리면은 다 맞고 틀려버릴 수가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아셨죠? 꼭 단위 확인하라 그랬어요. 저도 이번에 그 시험 탈 때 문자 확인, 단위 확인은 무조건 좀 해라 제발. 네, 그랬는데 아무튼 첫 번째 답이고요. 그 다음에 풀이 과정을 이렇게 적으시면 되고요. 네, 이거 적으시면 되겠죠. 이게 핵심이죠. 네, 그리고 탄젠트 세타라는 건 어떻게 돼요?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이거죠. 충격량의 방향이니까 이것분의 이거기 때문에 탄젠트 세타. 따라서 탄젠트 세타라는 거는 2루트 3이 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충격력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충격량의 크기가 이거예요. 5루트 13. 그러니까 얘는 F 델타 T인데 델타 T가 어떻게 돼요?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죠. 네. 그래서 F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5 털고 넘어가니까 1000 루트 13 뉴턴이 돼요. 알겠죠? 단위도 꼭 써주세요. 네, 이 문제도 풀었어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보면은 꽝 충돌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충격량의 크기를 구하라 하는 방법 알려줬죠? 속력 충격량의 크기 하는 건데 얘는 운동량 그 벡터식으로 하는 게 훨씬 빠르고 정확하다. 방향 같은 것도 이것도 다 설명드렸어요.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 문제는 좀 설명 좀 드리고 풀어드릴게요. 자, 두 직선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의 크기를 구하라고 그러는데 자기장 이 지점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좌표를 조금 이렇게 회전해가지고 구하시면 되는데, 네, 크기 구하고요. 원점에 대해서 자, 원점에 대한 고리도선에 작용하는 날짜 돌림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쌍극자 모멘트로 풀 수가 없어요.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면 쌍극자 모멘트로 5%요. 원점을 자기장을 이 말이 없어요. 뭐냐면요. 이게 D가 원형도선이든 뭐든 하면 괜찮은데 얘는 여기랑 자기장의 크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게 헷갈리게 내긴 했어요. 원점에 대해서 자기장을 보라는 게 아니라요. 원점이 회전축이에요. 회전축. 회전축이 지나는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는 돌 때 이렇게든 어떻게든 무슨 축으로든 Y축이든 X축이든 Z축이든 원점이 그 회전축을 통과하는 거기에 대해서 왜냐면 토크라는 거는 회전축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원점에 대한 작용하는 알짜 돌림의 크기와 방향을 구하라 그랬는데 얘는 여기 도선이 힘을 받고 여기 도선이 힘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그렇죠? 네, 그 고지고대로 풀어줘야 돼요. 이거 학생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풀면서 이거 조금 말이 너무 안 되는데 이게 이 앞에 좀 있어야 돼. 뭐냐면 회전축이 원점을 통과할 때 고리의 도선에 작용하는 알짜 돌림의 크기 그런 말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데 뭐 제가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죠. 네, 그래서 풀어드리면요. 7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Y축을 이렇게 하고요. X축을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여기는 전류가 나가고요. 전류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장은 이게 D죠. 네. 자, 얘는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되고요. 얘도 나오니까 얘는 이런 식으로 돼요. 대칭꼴이 되죠. 그래서 뭐가 살았냐면 이 성분이 사라지니까 X축 성분만 자기장이 살아남아요. 여기를 세타라 할까요? 여기 R이라고 여기가 2분의 A죠. 그러니까 이 억각으로 해서 어떻게 되냐면요. 여기가 세타가 됩니다. 코사인 성분만 살아남아요. 그렇죠? X. 그래서 BX라는 거는 크기 2파이 R분의 얘는 뮤0 I의 코사인 성분 살아남는데 얘가 두 마리죠. 네. 그러니까 얘는 코사인 성분 써가지고 하면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느냐? 코사인이 R분의 D죠. 네. 그래서 2파이, 2 날라가고요. 네. 따라서 파이 R의 제곱분의 뮤0 I D가 되는데 R을 쏙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따라서 D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분의 얘는 뮤0 I D가 돼요. 이해하시죠? 네. 자, 그러면 자기력을 쓸 텐데 얘를 그려보면요. 자, Z축이 여기 돼요. 이게 X축이고요. 이게 Z축이에요. 이게 Y축이고. 그러면 자 보세요. 전류가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내가고. 자, 그럼 자기장 표시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장은 이제 X축에 날아간다 했으니까 이렇게 돼요. 이게 자기장이죠. 여기도 자기장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오른손 법칙 써보면 자기장 전류 힘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 힘을 이 방향으로 받아요. 얘는 이 방향으로 받아요. 예, 그래서 그리고 얘는 자기장이 나란해요. 전류에. 그러니까 힘 안 받아요. 여기서는 힘 안 받고 여기서는 힘 안 받아요. 알짜 토크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일단 힘 곱하기 토크 하면 되죠. 여기 2분의 A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F는 일단 힘을 크기만 구해보면요. B 얘는 I의 A가 되죠. B와 L이니까. 얘는 전류가 틀려요. 여기 I예요. 네. 그래서 B 그대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자, 이거 놔두고요. 일단 나중에 넣을게요. 그러면 토크라는 건 어떻게 돼요? 얘는 이것 곱하기 이거죠. 90도니까. 네. 그리고 두 개가 있어요. 토크.
근데 토크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돌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오른손 법칙 써보면 플러스 Z가 되죠. 그래서 토크의 방향은 플러스 Z 방향 놔두고요. 방향은 플러스 Z 방향이 돼요, 토크는. 네. 그래서 토크의 크기는 두 마리죠. 두 마리, 그 다음에 R 곱하기 F. 네, 크기만 쓰는 거니까. 네. 그래서 얘는 2분의 A에다가 F가 되죠. 그러니까 AF가 돼요. AF. 그렇죠? F 쏙 집어넣으면 BIA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토크의 크기라는 거는 얘는 Y의 D의 제곱 플러스 4분의 A의 제곱분의 얘는 뮤제로 I의 이거에다가 A의 제곱 D가 됩니다. 방향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거는 조금 출제자가 물어보는 거를 조금 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균일한 자기장이 아니면 안 된다. 네, 원점에 대한 거. 그래서 이거 쌍극자 모멘트로 푸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때는 이게 쌍극자 모멘트가 들어가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이런 거는 돼요. 이 고리가 이렇게 사각형이 이렇게 있고요. 원형도선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쭉 Z가 이게 엄청 조그만하고요. A가 네, 이게 Z가 충분히 이 거리를 D라가면 D가 A보다 엄청 크잖아요. 그러면 이 공간에 균일한 자기장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쌍극자 모멘트로 풀 수가 있는데 이때는 그런 조건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쌍극자 모멘트로 푸신 분들 조금 안타까운데 그 몇몇 좀 보이시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카페에 올리니까 질문도 많이 이렇게 풀면 안 돼요 하는데 네, 그거는 출제자가 요구하는 답이 아니에요. 원점에 이게 조금 더 치사가 아니라 네, 좀 논란이 있긴 하겠는데 네, 아마 받아들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거는 제 생각이니까 네, 이의 신청하셔도 됩니다. 하셨죠? 네, 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네, 확률이 그렇다는 거지 네, 혹시 모르니까 네, 제 말만 믿지 마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다 다뤘던 거예요. 3차원 스페이스에 대해서 다루는 거, 자기장 이렇게 대고 하는 거니까 예, 원활하게 푸셨을 거예요. 다른 것도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무한 포텐셜 협동이죠. 자, 에너지는 너무 쉽죠. 바닥. 네. 자, 첫 번째 바닥 상태 세 마리. 얘는 X, Y, Z니까 세 개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얘는 EMA의 제곱분의 얘는 Y의 제곱, 파바의 제곱이 돼요. 이게 답이에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포텐셜을 구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은근히 미적이 조금 약하시더라고요. 뭐냐면요. 이게 푸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뭐냐, 잘 보세요. 일단, 이게 되죠. 네. 그래서 3차원 스페이스에 대해서, 근데 이게 보존적인 건 아시죠? 뭔 말이냐면, 파이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선적분, 이게 경로적분을, 이게 제자리로 오는 적분을 해버리면은, 이게 뭐가 돼요? 이게 0되죠. 보존력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경로에 상관이 없다는 소리예요. 네. 쉽게 말해서 이거죠. 자, 우리가 위치 에너지를 할 때, 여기가 0이고 H예요. 그럼 여기 MGH잖아. 그런데 얘가 이렇게 왔다고 해서 MGH가 아닌 거 아니죠. 얘가 어떠한 경로를 선택을 하든요. 무조건 시작과 끝만 중요하니까 그게 결정이 난다라는 거야. 이게 경로 적분인데 이건데 이거를 적분을 안 하고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아마 적분 선택을 하셨으면 수학적인 백그라운드가 미적분, 선적분 정리가 잘 안 되시면 물론 하다 보면 까먹거든요. 예, 미적분학도 많이. 예, 근데 안 돼 있으면은 아마 많이 헤매셨을 거예요. 근데 안 헤매고 하는 방법. 네, 두 번째 보여드릴게요. 자, EX라는 거는 편미분 형식이니까 마이너스 라운드 X분의 라운드 파이가 돼요. 그리고 EY는 마이너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파이가. 그리고 파이는 스칼라 함수예요. E는 벡터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리고 파이는 x, y, z가 있는데 원점에 대해서 얘는 x, y, z 0, 0, 0 이게 0일 때 0, 0, 0일 때 어떻게 돼요? 원점에 대해서 0이 돼요. 기준점을 설정했죠. 이 기준점. 내가 포텐셜은 기준점 엄청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뭐가 되냐면요. 이게 뭐냐. 보세요. 이게 마이너스 a분의 2제로 얘가 y라고 했어요. 그리고 얘가 마이너스 a분의 2제로 x가 돼요. 이거는 0이 돼요. 그렇죠? 알려줬죠? 마이너스 붙이면. 그러니까 이거를 각각 선미분을 해요. 각각 개별 적분을 하는 게 나아요. 자, 그러면 파이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요. 얘를 적분을 하면 잠시만 죄송해요. 부호를 틀렸네요. 마이너스 이게 되죠. 네, 파이는 마이너스 a분의 2 제로에 얘는 편미분이니까 상관이 없죠. 그러니까 yx가 돼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파이는 이거 편미분이니까 마이너스 얘는 a분의 2 제로의 xy가 돼요. 그렇죠? 이건 어떻게 되냐면 파이라는 거는 z인데 얘는 없죠. 네, 그래서 얘는 어떤 상수 z 스페이스에서 z 변수는 없어요. 여기서는 z 변수가. 그렇죠? 파이가 0이 아닌 게 아니라 z가 z 성분이 없다라는 소리야. 상수로 z 입장. 그러니까 z 입장에서는 x, y가 상수 취급이기 때문에 편미분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얻어내는 정보는 없고요. 기준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매칭시켜갖고 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똑같죠. 그러니까 파이는 x, y, z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2제로 x, y가 돼야 돼요. 그리고 기준점 세팅을 해줘야 돼요. 여기 기준점이 뭐 C라고 있으면 0, 0 넣으면 0 나오니까 C가 0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찾아줘야 돼요. 아셨나요? 네. 그리고 만약에 적분으로 풀 수도 있어요. 이게 경로 적분을 하면 뭐냐면 하나 보여드릴게요. 답 먼저 쓰고요. 그래서 U의 X, Y, Z라는 거는 마이너스 A분의 Q2 제로의 X, Y가 됩니다. 아시죠? 네. 그런데 그러면 적분으로 풀어드릴게요. 이걸 한 방에. 자, 볼게요. 파이는, 파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인테그럴 0부터 특정 r0까지, 특정 r 지점까지 얘는 2에다가 dr이 돼요. 그렇죠? 그런데 2라는 팩터라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a분의 2제로 밖으로 빼고요. 얘는 y, x, 0 되고요. 그러면 dr 벡터라는 건 어떻게 되냐면 얘는 dx, dy, dz가 돼요. 이거를 곱하면 이렇게 돼요. 마이너스 a분의 2 제로의 인테그럴 기준점부터 특정 r 지점까지 얘는 x, y, z가 되겠죠. 특정 지점까지니까. 근데 z는 어차피 성분 안 보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그대로 곱해요. 그러니까 y dx 플러스 얘는 x dy 에서 멈추셨을 거예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하지 이건데 이거는 선적분을 알고 있어야 돼요. 이게. 그래서 미적분에서 여기서 뭐냐면 잘 보세요. 이게 Z축은 어차피 안 보기 때문에 2차원만 해보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2라는 전기장 벡터 함수가 2라는 벡터 함수가 존재를 할 때 이게 X축, Y축 여기에 X, Y가 있어요. 2라는 벡터가 있겠죠. 이게 벡터. 그런데 이거를 적분을 하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경로는 엄청 많은데 위치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렸죠. 경로에 상관없다고. 그럼 내가 경로를 가장 쉬운 경로를 잡으면 돼요. 어떻게? 1차적으로. 1차면 어떻게 해요? y는 x니까 우리가 t 변수로 하면요. 선적분 변수 t 변수로 하면 y는 t가 되고 x는 t가 되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를 바꿔요.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2 제로의 인테그럴 0부터 t로 쓰면 돼요. 그렇죠? 네, t. 이거 면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t에다가 dt 플러스 얘는 t에다가 dt가 돼요. 그래서 이어서 해보면 0부터 t까지 얘는 2t의 dt가 되니까 t의 제곱으로 빠지죠.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2 제로의 t의 제곱이에요. 그런데 이 t가 지금 뭐가 있냐면 얘랑 얘랑 섞여 있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해줘야 되냐면 이거를 각각 xy로 미분했을 때 이게 나와야 되니까 여기서 만족하는 함수는 이거밖에 안 돼요. 여기가 x, y. 왜냐면 t의 제곱이라는 거는 tt로 쓸 수 있는데 하나 x 넣고 하나 y 넣고 이렇게 해가지고 왜냐면 이 조건만이 이거를 만족하라니까. 그러면 아니 저거를 경로를 어떻게 따르냐? 여러분이 아무거나 잡으셔도 돼요. 이거를 이렇게 잡을까요? y는 x의 제곱? 그래, 경로를 다른 걸로 잡아갖고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게 경로에 무관하다는 거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잡으면요. y는 내가 x의 제곱이라는 경로를 따른다 할게요. x, y까지 올 때. 그럼 어떻게 되냐면 x를 t 변수로 넣으면요. y는 t의 제곱 변수가 돼요. 그러면 이 결과값이 뭐랑 똑같아야 하면 이거랑 똑같아야 돼요. 경로에 무관해야 되니까 이게 보존력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dx는 dt가 되는 거고 dy만 바뀌죠. 얘는 et dt가 돼요. 그러면 저기다가 넣으면요. 자, phi의 x, y, z 마이너스 a분의 2 제로가 되고요. 인테그럴 0부터 t까지. 자, y라는 거는 t의 제곱에 dt 더하기 이렇게 되고요. 여기 t 있죠? 아이고. 이게 t죠? 그러면 2t니까 얘는 2t의 제곱 dt가 되죠. 그렇죠? 이거. 넣으면. 그러니까 요것만 계산하면요. 얘는 3t의 제곱이 돼요. 그래서 인테그럴 0t까지 3t의 제곱 dt가 되는 거니까 이거 하면 어떻게 돼요? 뭐가 되냐면 얘는 t의 세제곱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미분했을 때 자, t의 세제곱이라는 건 t랑 t의 제곱 스페이스로 할 수 있죠? 뭐 하나로 봐도 되는데 이게 이 스페이스에서 이 꼴이 나와야 돼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x, y가 하나씩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저기 편미분해서 저 스페이스가 나오니까 얘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우리가 x를 t로 했고 t의 제곱을 y로 했으니까 이때도 x, y 이렇게 돼서 이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똑같이 해요. 마이너스 a분의 2 제로의 x, y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여기서 스탑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건데 이거는 선적분을 조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적분을로 안 가더라도 여기서 좀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것만 좀 센스 있게 하면 되는데 네, 이거 한번 아마 좀 이거 뭐지 하셨을 분도 좀 있었을 거예요. 예,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좀 풀어드릴게요. 이거 했으니까 섭동만 풀어드릴게요. 구했으니까. 그래서 이거를 적분을 하면 선적분을 좀 알아야 된다. 자, 섭동. 얘도 구리스크니까 3번. 자, 1차 바닥 상태에 대한 1차 섭동을 해야 되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얘는 자, 바닥 그 다음에 이 포텐셜 바닥이죠. 네, 이렇게 되는 거니까 적분으로 쓰면 마이너스 a분의 E0 Q2제로에다가 앞에 밖으로 뺄게요. 이거 얘들 제곱이니까 a분의 2에다가 3승 그 다음에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x축 스페이스 쓰면은 사인의 a분의 파이 x의 제곱 dx 그 다음에 인테그럴 0부터 a까지 y의 사인의 a분의 파이 y분의 dy 제곱 그 다음에 0부터 a까지 z는 사인의 a분의 파이 z의 제곱 dz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4분의 a의 제곱이죠 이것도 4분의 a의 제곱 얘는 2분의 a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정의를 하면요 자
a분의 마이너스 qe 제로에다가 a의 세제곱분의 얘는 8이 되죠. 8.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a의 4제곱이니까 이게 날라가요. 그리고 8이니까 이렇게 날라가요. 그렇죠? 그래서 4분의 a만 곱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마이너스 4분의 q2 제로 a가 되는데 이거는 답을 확신할 수 있어야 돼요. 뭔 말이냐면 단위가 일단 맞아야 돼요. 단위라는 거는 에너지 단위라는 거는 q2가 전기장이죠. 전기장 곱하기 길이 요소가 나와야 돼요. 근데 단위가 맞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저게 답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도 뭐 섭동 같은 경우는 많이 다뤘어요. 올해 섭동 나올 것 같아서 가지고 다뤘는데 무한 포텐셜에서 뭐 섭동 해밀토니안이 추가됐을 때 섭동 어떻게 되느냐 뭐 다른 섭동도 많이 다뤘어요. 뭐 좋아진 동작의 섭동도 다루고 뭐 또 다 다루고 했으니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넘어갈게요. 네, 좀 지우겠습니다. 자, 볼게요. 이거는 각변의 길이 이거인데, 아니, 이게 그림이 주어졌어요. 이게 A고요. 이게 A거든요. 근데 왜 자꾸 정사각형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그렇게 이런 사소한 거 이거 하나까지 왜 변이냐, 모서리냐, 이것까지 하시는 분들이 왜 크기 방향은 벡터를 안 쓰고, 아니, 크기 방향 쓰라면 벡터로 쓰고, 벡터 쓰라고 하면 크게 하고, 다른 거는 되게 사소하게 생각하시면 왜 이런 것만 집착하십니까? 그렇죠? 그림이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세밀하게 보는 것처럼 답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에 단위가 있으면은 단위를 안 쓰시고 다른 거에 대해서 되게 관대하는데 왜 이렇게 특정 꽂히는 데만 이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그림이 명백해 버리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 직사각형이에요. 아셨죠? 각변이라는 건 이게 변 이건데. 네. 그래서 조금 뭐 단어 선택에 논란이 있긴 한데 그림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푸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자, 볼게요. 자, 5B 정의. 자, 인테그럴 B에다가 ds 이렇게 되죠. 그래서 면적이 여기만 통과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알아서 B0의 제곱에다가 A의 제곱에 sin 오메가 T가 답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그 다음에 입실론을 구해보면요. 얘는 dt분의 d5이죠. 네. 그래서 B0의, B0의 제곱이 아니죠. 네. B0 A의 제곱에다가 오메가의 코사인 오메가 T. 그래서 전류의 크기를 구하라 했으니까 얘는 R분의 얘는 B0 A의 제곱 오메가 코사인 오메가 T 이렇게 해주셔도 돼요. 근데 절대값이 빠졌다 하더라도 아마 틀렸다 하진 않을 거예요. 네. 근데 크기. 자, 보시면요. 이거 쌍극자 모멘트는 이거 벡터예요. 아셨죠? 풀이관여가 이거 크기 쓰시면 안 돼요. 고리의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라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벡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죠? 벡터. 쌍극자 모멘트. 자, 쌍극자 모멘트라는 거는 이거죠. 여기서는 시간을 특정 시간에 대해서 특정 시간이죠. 오메가 2파이니까 이게 뭐냐면 전류를 보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자 보세요. 얘가 코사인이잖아. 그렇죠? 그러면 전류가 어떻게 돌아가냐면 자기장이 얘는 자 얘가 사인이면 자기장 선속이 증가를 해요. 그렇죠? 자기장 선속이 증가를 하니까 얘는 자기장 선속이 증가하면은 자기장 선속을 까먹는 쪽으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얘가 전류가 이렇게 돌아요.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돈다고요. 전류. 렌츠 법칙 물어봤죠? 네. 그러니까 t가 0일 때는 전류가 최대값인데 저렇게 돌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여기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은 얘는 이 방향이고요. 플러스 Z 방향, 얘는 마이너스 Y 방향이 돼요. 네, 각각 해주면 되니까. 쌍극자 모멘트는 전류 곱하기 면적 성분, 벡터 성분이기 때문에 쓰면 두 개죠. IA의 제곱에다가 Z 플러스 IA의 제곱에 마이너스 Y 햇이 됩니다. 그래서 최대가 오메가 T가 2파이니까 이거죠. 그래서 전류가 넣으면은 나서 M이라는 거는 R분의 네. 나서 B0에 A의 대제곱 오메가에다가 마이너스 Y 햇 그다음에 플러스 Z 햇 쓰시면 돼요. 이거는 네, 좌표를 줬으니까 네, 하셔야 되고 이거 벡터예요. 아셨죠? 근데 출제자가 이렇게 좀 써주지 왜 안 써주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설마 출제자도 크기로 착각했으면 네, 큰일 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의 신청하면은 근데 좀 뭘 까야지 이의 신청하는데 이거는 네, 벡터가 맞아요. 네, 벡터. 쌍극자 모멘트 크기는 크기는 뭐 루트 2배인데 네, 이거는 원래 벡터로 해야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자기도 이것도 네, 다 한 거죠. 네, 부분적인 것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요렇게 하는 건데 요거를 요거 부분적인 거죠. 요거를 살짝 이걸 접으면은 네, 이게 돼요. 그대로. 그래서 뭐 특정 시간에 대해서 전류 방향 이게 지금 쌍극자 모멘트에 물어보는 게 벡터인데 왜 제가 벡터라고 확신을 하냐면 벡터여야지만 렌츠 법칙을 물어봐요. 여기서는 전류 방향을 안 물어봤어요. 쌍극자 모멘트에 이렇게 볼까요? 자, 전자기유도는 거의 대부분 렌츠 법칙을 물어보는데 여기서는 유도 전류의 뭐 방향 이런 거 안 물어봤어요. 특정 어디에 대해서. 근데 그 대신에 특정 시각에 대해서 쌍극자 모멘트를 물어봤다라는 거는 여기서는 이 말은 뭔 말이냐면 쌍극자 모멘트도 물어보고 싶은데 궁극적으로는 얘는 전류 방향을 알아야지 쌍극자 모멘트를 완벽하게 기술할 수 있죠. 벡터식으로 기술할 수 있죠. 전류 방향 알아야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렌츠 법칙을 물어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벡터라고 확신을 하는 거예요. 렌츠 법칙을 물어봤기 때문에 출제자가 요구하는 거대로. 네, 그래서 이런 것도 네, 그래서 저도 여기서는 전류 방향 이렇게 물어봤죠. 전류 방향 알아야지 렌츠 법칙 알고 여기 쌍극자 모멘트 기술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시각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류 세기 그래서 거의 뭐 똑같은 문제고요. 전자기도는 100% 나올 거 확신을 해가지고 조금 어렵게 내드렸었는데 뭐 아니 다방면으로 내드렸어요. 꼭 전자기도는 전반적으로 보고 가고 라그랑기안 전반적으로 보고 가라 해서 무난하게 맞으셨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실수만 안 하셨다면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거는 열통계인데 제가 이거 문제를 많이 내드렸거든요. 이게 E가 PC가 되는 거 있잖아요. E가 PC가 되는 거는 광자거든요. 광자. 그런데 광자를 미시 스페이스로 보면요. 얘가 뭐로 되냐면 자, 울트라 릴레스 상대론을 그냥 약자로 쓸게요. 일레스티비틱 얘는 가스가 돼요. 네. 얘는 그러니까 초상대론적 가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광자인데 얘를 뭐라 하냐면요. 쉽게 말해서 그냥 초고온 상태의 조화진동자로 봐도 되고요. 네. 그 다음에 뭐로 봐도 되냐면 얘는 3차원 네. 서로 상호작용하지 않는 3차원 이상기체로 보시면 돼요. 알겠죠? 네, 이상기체.
자유도가 얘는 3KT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속 상태에서도 했어요. 이런 거 계산하는 거 같은 경우는 제가 미시 통계에 대해서 다 증명도 해드렸거든요. 자, 볼게요. B10번은 그냥 계산만 하면 되거든요. 자, Z1. 그리고 내가 조심하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치사하게 N 가지고 장난할 수 있다. 원 물어보고 CV 물었는데 여기 N 들어가야 돼요. 전체니까. 걔의 정적 연령량을 구하라는 건 N 스페이스가 들어간다. 이거 조심하라고 그랬죠. 자, 이거 계산을 하면, 자, H의 3승분의 얘는 4파이 V에다가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따라서 P의 제곱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KT분의 얘는 PC, 그 다음에 DP가 돼요. 그렇죠? 따라서 KT분의 PC를 X로 치환해가지고 하면 얘는 4파이 V에다가 C에다가 KT의 3승 인테그럴 0부터 무한대까지 X의 제곱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X dx. 이게 2 팩토리아니까 2죠. 네, 이거 곱하니까 얘는 따라서 H의 3승, C의 3승분의 4파이 V분의 8파이 V의 KT의 3승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Z를 구했으니까 네, 이게 첫 번째 답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당의 평균을 물어보겠죠. 근데 이 시스템을 알면 잘 보세요. 이거는 제가 알려드렸어요. Z를 구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Z 스페이스가 계산 안 해도 되거든요. Z 스페이스가 어떻게 되냐면 나머지 상수로 하고요. 왜냐면 이게 TVN 시스템이잖아. TVN 시스템이죠. Z1이니까 얘는 잘 보세요. 상수로 하고요. V하고 T의 3승이 돼요. 근데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T라는 거는 2분의 F의 이게 자유도가 된다. 이게 입자 한 마리의 자유도. 자유도가 6이란 소리야. 그러니까 내부의 에너지는요. 입자 한 마리의 에너지는 어떻게 되냐면 2분의 F의 KT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계산을 안 하고 자유도 넣어버리면요. 그냥 3KT가 무조건 나오게 돼 있어요. 네. 저는 만약에 이거 풀이 과정과 함께 분명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풀이 과정은 얘는 이거 쓰면 돼요. 뭐 쓰면 되냐면 U1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라운드 베타 분의 라운드 ln Z1. 여기서 베타 정의가 안 됐으니까 베타는 KT분의 1. 이게 풀이 과정 1점이고 답 1점이에요. 알겠죠? 네. 그래서 로그 뭐 계산 안 봐요. 계산 따위는. 그래서 답을 확신하고 가야 돼요. 알겠죠? 그리고 맞았으면은 그러면 CV라는 거는 n에다가 n 곱해줘야 되죠. 전체니까 라운드 U1이니까 얘는 3NK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답을 확신할 수 있죠. 그런데 마저 이제 구해보면요. 이거 이용해가지고 해볼게요. 자, ln Z1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얘는 ln의 H의 3승, C의 3승분의 8파이 V에다가 마이너스 3의 ln 베타가 돼요. 네. 왜냐면 KT의 역수, 베타 역수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U1을 하면 마이너스 라운드 베타분의 라운드 ln Z1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얘는 3에다가 베타분의 1이니까 3KT. 베타 쓰면 큰일 나요. 여기 베타 문자 없어요. 3KT가 되죠. 네. 그리고 C도 하시면 되고요. 무난하죠?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스페이스를 해드렸어요. 네. 보시면요. 문제에서 잘 보세요. 똑같거든요. 자, 얘 A, V의 N승, T의 3N승. 여기도 구한 거 보세요. 얘는 입자 한 마리죠. 저기 N에다가 이건 저건 전체 분배 함수고요. 전체 분배 함수가 N승 해주면 되죠. 그럼 N승이고 N승이고 N승이 돼요. 그렇죠? 우리 구한식이 나머지는 상수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스템이 같아요. 네. 그래서
물어본 거. 예. 그리고 걔 압력, 예. PV는 뭐 NKT 이상기체라 나온 거. 그 다음 내부 에너지, 그 다음에 뭐 엔트로피, 뭐 여러 가지 물어봤고요. 정정 연료량은 U만 구하면 끝나버리죠. 엔트로피가 더 어렵으니까. 예. 그리고 하고 연속 변수도 했어요. 얘는 혹시 분배 함수를 연속으로 적분해서 할 수도 있으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미시 통계 할 때도 연속에서도 다 증명도 해드렸어요. 이론 때. 네. 이거는 예, 연속 스페이스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한번 연속해서 다뤄보자 하고 실전 문풀에서 네, 해드렸습니다. 일통계 시간에. 넘어가겠습니다. 라그랑지안이 정답률이 안 좋아요. 이거 진짜 똑같이 나왔는데 라그랑지안만 모의고사 때도 보면은 라그랑지안만 들고 가면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라그랑지안 제발 좀 많이 보고 가라 그랬는데 마음이 아픕니다. 네, 뭐 그래도 맞으신 분들은 맞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이거 미분하면 여기 이거를 이제 고정시켜 놓고 여기 기준점이니까 얘가 내려가면 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 얘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y1 닷은 마이너스 y2 다시 되겠죠. 네, 이 관계식을 따라요. 하고 좌표 스페이스 얘는 여기 고정점을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얘는 y1 이거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를 써드리면요. 자, 2분의 1에다가 아니 이거 막 이거 회전으로 푸신 분도 있고 난리 부르스던데 이게 어디에 이게 뒷문장에게 왜 안 읽냐고 문제를 원반은 회전하지 않는다. 알겠죠? 네, 아니 왜 문제를 안 읽으세요? 환장하겠네. 원반 회전으로 푸신 분들 자기가 막 회전 관상 주어지지 않는데 2분의 I MR에 제곱해가지고 뭐 R도 심지어 없어. 근데 그냥 푸신 분들이 있더라고. 문제를 만들어 푸셨어. 네, 좀 안타까운데. 네. 좌표계. 야, 이거는 라그랑지안은 좌표계랑요. 질량 중심하고 그 다음에 CM 그 다음에 기준점 포텐셜 기준점만 조심을 하면 이거 끝나버리거든요. 요것만 잘 주의하면 안타깝습니다. 네, 빨리 풀어드릴게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y답 이거 받고 이거죠. 그리고 플러스 y1 땡의 제곱 플러스 2분의 1에 m에다가 y 땡 마이너스 y1 닷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제곱 네, 플러스 2분의 1에 2m에다가 도르래가 질량이 있죠. 네, 회전은 안 하지만 마찰도 없어요. 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걸 싹 정리하면요. 2분의 5에다가 my 땡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my1 땡의 제곱 플러스 m의 y 땡 y1 땡이 됩니다. 포텐셜은 줬죠. 그냥 대놓고 중력 포텐셜 마이너스 근데 중력 포텐셜만 있는 게 아니라 영절 탄성에 써줘야 되죠. 5 mg y 마이너스 mg y1 플러스 c 플러스 2분의 1의 k에다가 y 마이너스 y0의 제곱이 되죠. 왜 그러냐면 고유 길이가 존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라그랑지안 쓰면요. t 마이너스 v죠? 그냥 쓰라 했으면 그냥 쓰면 돼요. 네. 2분의 5에 my 땡의 제곱 플러스 2분의 3에다가 my 땡 닷의 제곱 플러스 m의 y 땡 y1 땡 플러스 5mg y 플러스 mg y1 마이너스 2분의 1의 k의 y 마이너스 y0의 제곱 마이너스 c를 밖으로 뺄게요. 자, y 스페이스에서 운동만이 정의하면요. 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마이너스 dt분의 뒤에다가 라운드 y 땡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 0대요. 그쵸? 네, 라운드 y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 정리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5mg 마이너스 k의 y 마이너스 y 제로가 돼요. 그리고 dt분의 d에다가 라운드 i 답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을 계산하면 OMY 땡땡 플러스 MY1 땡땡이 됩니다. 그래서 1번식이 완성이 돼요. OMY 땡땡 플러스 MY1 땡땡 플러스 KY 마이너스 KY0 마이너스 OMG는 0 돼요. 1번식. 그렇죠? 그리고 Y1 스페이스 하나 더 해야 되죠? 이거를 없애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라운드 Y1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 마이너스 DT분의 D에다가 라운드 Y1 땡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은 0 돼요. 그래서 라운드 Y1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은 얘는 MG가 되는 거고요. DT분의 D에다가 라운드 Y1 땡분의 라운드 라그랑지안은 얘는 3MY1 땡땡 플러스 MI 땡땡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3MY1 땡땡 플러스 MI 땡땡 마이너스 MG는 0 되니까 얘 2번식. 네.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 1번식에 대입을 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얘는 이게 돼요. OMY 땡땡 마이너스 3분의 1에 MI 땡땡 플러스 KY 마이너스 KY0 마이너스 OMG 플러스 3분의 1MG가 돼요. 는 0 돼요. 그래서 이거 계산하면 3분의 14M Y 땡땡 플러스 KY 마이너스 다 뒤에 거 상수가 돼요. 평행점만 하는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잠시만요. 여기서는 Y에 대한 운동방식을 풀이과정에서 구하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Y는 뭐만 하냐면요. 이거를 구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건 Y1이 껴있죠? 순수 Y1이니까 답이 이거 써야 돼요. 알죠? 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고 진동주기. 여기는 이제 평행점 관계식이니까 이거 넘어가면 되죠? 따라서 오메가라는 거는 루트 14n분의 3k가 됩니다. 그래서 주기라는 거는 2파이 루트 3k분의 14m이 돼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일단 라그랑지안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다 보고 가라 하고 뭐 해도 정답률이 높지가 않는 게 왜 그러냐면 이게 계산이 많이 들어가요. 좌표도 생각해야 되고 뭣도 생각해야 되는데 실제로 똑같이 나왔어요. 잘 보세요. 여기 보면 이거 지금 도르래 이거 마찰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돌아간단 말이야. 그러면 얘만 질량을 하나 딱 EM으로 하면요. 이게 똑같거든요. 진짜 풀이가. 네. 요거만 생각하면. 근데 요거 뭐 질량도 심지어 똑같죠. EM, 근데 요게 도르래 질량만 딱 하나만 주면 이게 똑같아. 풀이가. 전혀 완전 똑같은데 심지어 이거는 포텐셜을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계산을 해가지고. 근데 얘는 포텐셜을 줬어요. 더 쉽죠. 그러니까 질량 하나 추가된 대신에 포텐셜 하나 줬으니까. 네. 뭐 안타깝지만 될 수 있나요? 어쩔 수 없죠. 시험은 끝났으니까. 네.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길 바라고요. 일단 수강생들 좀 물어보니까 모의고사 푸는 기분이 들었다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수가 좀 많이 대부분 좀 많이 오른 것 같기도 하고 심지어 거의 다 맞으신 분도 있어요. 54, 5 이 정도 분들도 좀 계시고 근데 실수를 안 했으면은 충분히 고득점이 가능한 시험인 거는 좀 다 느끼셨을 거예요. 하는 거고. 그래서 왜냐면 아까도 보여드렸듯이 거의 한 데서 제가 강조한 거 뭐 그다음에 어떻게 접근을 해라 그리고 심지어 똑같은 것도 많이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체감상 조금 착실하게 저 강의 다 따라오시는 분들은 체감상 이거 점수 잘 받겠는데라고 하지 않으셨을까? 좀 문제 쉬운데 이렇게 하지 않으실까 싶고요.
그리고 실수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다 언급해 드릴 거예요. 단위 무조건 확인해라.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전 출제를 해가지고, 계속 뭐라 그랬어요. 제가 왜 자꾸 열통계 때 n을 빼먹냐, 왜 이렇게 사소한 걸 하느냐, 집중해라. 단위 부호 실수 벡터 이거 확인해라. 모의고사 때도 해서 실제 시험에서 그게 많이 떠올랐다. 그리고 모의고사 본 기본으로 시간도 충분히 남았고 검토를 했고, 그 다음에 수강생 전체 평균 점수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내년에 연간 계획표고요. 달라진 거는 거의 없어요. 저는 이게 좀 설계적인 면으로 그 심리적이라든지 교육적인 제 철학적인 면을 있어서 제가 기획하고 뭘 했기 때문에 이론 베이스 때는 뭐를 해야 되냐면 이거 개념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개념 있고 문제를 해석을 해야지 풀 수가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실전 때 문제도 많이 풀고 강의가 늘어나요. 모의고사도 같이 보기 때문에 보시면 여기 실전 모의고사도 보면서 실전 문제풀이 하여 여기 8월에는 이제 기출 및 도형 문제 푸는데 이때는 그 과개론 특강, 실험 특강도 하니까 이때부터 강의가 늘어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전 능력 향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테스트 보고 계속 보여요. 주간 테스트 보고 월간 테스트 보고 모의고사도 최대한 많이 해드리려고 해요. 10일에. 네. 하고 여기서부터 1월부터 7월까지 이게 이제 이론 강의인데 이론 때는 이론 강의의 해석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문제를 드려도요. 해석이 안 돼서 못 풀어요. 알겠죠? 애호 갖고 갈 수는 없잖아. 뭐 다 똑같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네. 자기가 해석을 해가지고 살짝만 바꾸더라도 해석이 안 되면 못 푸니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학습법이 오프닝 학습법이라고 있어요. 뭐 들으신 분들도 알 거고, 모르신 분도 있는데, 맹목적 학습이 임용에서는 정말 큰일 날 수 있다라는 거는 아마 한 시험을 한두 번 가보시면요. 그거 느끼실 거예요. 시험 한번 봐보시면. 아, 이거는, 알고 가야 되겠구나. 뭐 어떤 구조화를 좀 하고 가야 되겠구나. 반복을 많이 해야 되겠구나. 왜냐면 실수를 해버리거든요. 안 그러면. 그러니까 오프닝 학습법이 뭐냐면 먼저 문제를 보고요. 어느 파트고 뭐를 주의해야 되고 어떻게 풀어야 되고 그게 연계작용이 돼서 딱 떠올라야 돼요. 그럼 바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걸 하기 위해 그건 거예요. 그게 하기 위해서 개념적인 게 선행이 돼야 되고 핵심을 알아야 되고 예시라는 거 이거 어디 이렇게 비슷한 걸까 풀었어. 아까 뭐 축전기 같은 거 똑같았잖아요. 그러니까 논리 흐름대로 이렇게 풀어주면 되거든요. 예, 그게 예시적인 거. 그리고 그 예시 효과, 이 연계작용 효과를 하기 위해서 반복 훈련을 해야 되는 거니까 반복 훈련이 엄청 뛰어나지게 하려면 뭐가 되냐? 선택과 집중이 돼야 돼요. 뭐냐면 문제풀이 어느 정도 셋해서 갖춰져 가지고 내가 복습 허용 가능 한계선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한계선에서 드리거든요. 예, 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래서 이론 강의 때는 이렇게 하고 그다음 오프닝 공식화 작업 이게 시야를 늘려주고요. 예, 시야. 예, 그래서 출제자가 뭐를 물어보는지를 먼저 알아요. 그러면 바로 들어갈 수 있죠. 선별 효과.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뭐 충돌이 뭐 분열이라든지 좀 계산 복잡한 거 같은 거 이건 좀 조심해야 되겠다. 이거 같은 경우 그것도 선별 효과가 되고 시간 효율을 극대화. 그래서 올해 수강생들이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남았다 하더라고요. 네, 이런 거 잘 아시면 되겠고, 네, 추구하는 강의 목표는 항상 빠르고 정확한 거. 물론 시간이 남아야 되죠. 네, 시간 남아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적중하는 건 제가 보장해 드릴 테니까 제발 제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리고 실전성이 되게 중요하죠. 아무리 사전에 공부를 잘해도 실전에 가서 긴장 타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의고사 최대한 많이 내드리는 것도 하고요. 알겠죠? 이거는 이제 어플 만들어가지고 제가 성적 확인도 이렇게 좀 구조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성적표가 받게 되거든요. 네, 하고요. 네, 그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 또 내년에 이제 시험 또 보실 분들은 잘 참고하셔가지고 도움이 많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이상으로 설명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